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 대명제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다만 그동안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 북한의 위협을 없는 것으로 하자. 북한 핵무기 별것 아닌 것으로 하자. 북한 동포들이 오늘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상황, 그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뇌수를 타격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이 인간의 사상과 이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끈질긴 노력을 거친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것이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다.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흔히 우리가 좌파 정권이라고 합니다. 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은 좌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만 허용합니다. 좌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좌파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친김정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이라는 뜻인데 주로 친김정일적이라는 면에서 제가 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는 유행어처럼 쓰이지만은 또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나는 좌파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지만은 좌파는 헌법에 의해서 불법 집단입니다. 그런 정권을 탄생시킨 이 국민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지난 60몇 년 동안 10명의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그 10명의 대통령은 다 각각의 시대에 그 시대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그 시대의 수준을, 그 유권자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로 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세리적인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두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적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최근 몇 분의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 또한 그 사람들을 뽑은 유권자들의 정신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북한의 헌법 위에 노동당 조약이 있습니다. 노동당 조약. 노동당 조약 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누가 존재합니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으면은, 또는 헌법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헌법 힘으로 그 대통령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역죄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에 대해서 쿠데타나 내란을 도모하는 사람을 대역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대역죄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형법에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적죄는 뭐냐면 적국과 하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대역죄예요. 어떻게입니까? 300만이 조용하게 들어오다. 거기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건 아니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은 300만을 구제할 수단이 있었다. 구제할 수단을 쓰지 않음으로써 300만을 조용하게 옮겨주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구제 수단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수단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구제 수단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았죠.